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렸던 방송이 녹화를 할 때 음향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서 몇 분께는 이미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평소 이 방송을 녹화할 때 따로 무슨 전문적인 촬영 장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제가 평소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다시 파일로 꺼내서 또 노트북으로 옮겨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곤 하는데 그저께 그 방송은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그 스피커를 연결하는 구멍이 접촉이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어디가 설정도 잘못되었든지 화면이 보이는 대로 나오지 않고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다시 초기화하고 또 카메라도 다시 설정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대로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은 그저께 올려드렸던 그 방송의 앞부분 내용이었는데 편집할 때 보니 효과가 안 좋고 또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이 부분은 그저께 그 앞부분을 잘라냈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의 내용만을 오늘 다시 녹화를 해서 지금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제목도 다시 달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은 좀 더 보태고 또 조절도 했습니다. 이미 썸네일에서도 모두 보시겠지만 이번에 국힘의 당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당권 주자들이 그 누구라도 만약 장제원을 손에 묻히면 반드시 역풍 맞는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제원은 그냥 장제원이 아니라 따옴표 속의 장제원입니다. 때문에 이 따옴표 속의 장제원이란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명사가 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 어느 한 차례 논평 때는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장제원이라는 똥과 김기현이라는 오줌이 연대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법에 의한 무슨 죄로 법원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똥이라는 이름이 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그러나 장제원이 정말 놀아대는 것이 의리하고는 없고 배신은 밥 먹듯이 하면서 그 행실이 똥처럼 더럽고 오줌처럼 미스꺼워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알고 미국으로까지 전화해 왔더라고요. 배신자는 유승민이지 어떻게 장제원이냐고. 또 그러면서 장제원은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까지 성사시켰던 사람인데 뭐가 더럽고 메스꺼우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제원이 처음에는 박근혜를 배신했고 후에는 또 홍준표를 배신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안철수까지도 배신한 것이 아니냐고 제가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 둘씩 대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장제원이 편은 아니고 그냥 김기현의 추종자 같았어요. 박근혜를 배신했고 홍준표를 배신했던 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철수를 배신한 적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화를 추진할 때 바로 이 장관놈이 어떤 수삭질을 벌였었는지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는 또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꿰차고 어떤 인사농단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특히 이번에 김기현이 장제원과 손잡고 김장연대를 띄워서 뭔가 그 김장연대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있다는 것을 홍보한 그 자체가 바로 굉장하게 큰 실수였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제가 김기현을 유의해서 그 김기현의 지지자한테 김기현이 띄운 김장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기현의 윤심파리가 어떤 실책이었음을 알려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김기현의 이 큰 실책,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잠깐 이미 언급한 바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호랑이를 등에 업은 장제원이라는 여우와 손잡은 그 자체가 첫째는 서로 자기가 진짜 윤핵관이라고 말하자면 핵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몇몇의 윤핵관들 가운데서
특히 권성동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게 될 것이고, 다음 둘째는 이 권성동과 장제원은 비록 지금 대통령을 등에 업고 윤핵관으로 탈변하여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짜 보수 그리고 국힘의 진성당원들의 눈에 이 권씨와 장씨는 사실상에서 유승민과는 근본상에서 같은 급의 배신자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권성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승민보다도 더 나쁜 헌재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그 눈물에 호소를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원죄가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관이라고 해서 절대로 쉽사리 사라지거나 또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장제원은 또 어떠합니까? 장제원은 또 홍준표까지 배신해서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장제원이라 하면 그는 보수파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거의 이재명과 동급으로 간주되는 그런 밉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스로 윤심을 팔아서 김기현의 지지율이 원래 그 5, 6%에서 가까스로 15%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그게 권씨와 장씨 이 두 자로 대변되는 윤심과 함께 믹스되어서 얼떨결에 드러난 김기현의 그 맥시멈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심팔이 하면 그건 이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조리 김기현을 지목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주자들도 모두 김기현과 마찬가지로 나도 친윤이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윤심을 팔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기현은 아니죠. 대놓고 윤심팔이를 했죠.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했고 그것도 3시간씩이나 또 그리고 부부 만찬도 함께 했고 그러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짜 윤심은 김기현한테 있나 보다 하고 반신반의하던 뒤로부터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면서는 놀라고 부러워할 대신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제는 함께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가 사실에 있어서는 김기현에게로 날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오죽이나 부담스러웠으면 급기야 윤심은 무심이다. 또 윤심은 당신 따라간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겠습니까? 지지율이 높은 자, 즉 윤심은 당신으로부터 선택받는 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이쯤 되면 이미 김기현의 윤심팔이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장연대 이런 전략들 다 부도가 났다고 봐야죠. 두고 보세요. 역사상에서 호가 호위하는 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아주 잠깐 그냥 촛불 앞에 나선 분화방과 같았습니다. 장제원도 틀림없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보수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또한 절대로 대놓고 그런 장제원을 좋다고 감싸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김기현의 윤심팔이 전략은 이미 파산을 선고한 것입니다. 무슨 김장이니 권장이니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는 그게 또 나경원까지 끌어붙이려고 하는데 진짜로 꿈 깨셔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는 그냥 그 뉴시스의 여론조사 투표에서 매겨져 있는 그 순서대로만 판시분석을 하다 보니 이 국힘전대가 3파전일 경우에는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던 것이고 또 결승전일 경우에도 거기에 나경원과 안철수 이 두 분 이름을 함께 올려서 지지율을 매겨보곤 했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번 전대에 나경원은 출마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론조사가 1, 2로 나온다고 그래서 만약 내가 출마만 하면 100% 내가 당대표가 되겠냐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고위직, 비록 그것이 비상근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저출산 고령 무슨 부위원장, 이거 장관급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부총리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경원이 이 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겨우 한 2, 3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바로 당대표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난 이 직을 사퇴해야 되겠다고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그걸 수락하든 안 하든 물론 안 하면 당대표는 100% 출마 못할 것이고 설사 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부터 나경원은 100% 윤심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 인격, 위상 이런 것들에 모조리 데미지를 입게 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던,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요직, 장관직 내지 부총리급의 이런 고위직이 아이들의 장난일 순 없잖아요. 친목회장입니까? 어느 학교의 반장직입니까? 그런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그 웃음거리 한복판에다가 다름 아닌 바로 대통령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체면과 위상과 그 위험을 다 구겨놓고 나경원이 설사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가면 그때야말로 윤심은 진짜로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나경원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나경원은 100% 출마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각에서 무슨 한동훈이니 권영신이 원희룡이 하는 이런 군상들에 대한 차출을 모조리 전부 다 낭설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당분간 조각은 없다고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설사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어떤 자가 당장 내각의 장관직 버리고 당으로 돌아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의 사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대놓고 대통령이 그 자를 당대표로 출마시키기 위한 그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어질 텐데,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대놓고 전대에 개입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다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내각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하여 장관직을 버린 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자 역시 대놓고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파견받고 나온 당권주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온 얼굴에 덮어쓰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 자가 대놓고 심게 될 대통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틀림없이 보수의 텃밭들에서 자기들의 지역구를 대놓고 빼앗기게 될 이 국힘의 삼선 사신의 그 영남 지역의 중진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죽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죽어줄 수가 없죠. 그들은 100% 모조리 들고 오려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내 밥그릇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내가 살든지 하는 그런 생사판가름을 하게 되는 이런 백척간두의 전장이 바로 총선 직전에 국힘당 내부에서 펼쳐지게 될 터인데, 이런 위험천만한 짓거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히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이미 이 국힘의 전대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김기현의 윤심파리와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이라는 똥을 손에 묻힌 김기현이라는 오줌, 즉 김장똥오줌 연대는 이미 15%라는 그 한계점을 마감으로 철저하게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 2개월 남짓한 동안 김기현의 지지율이 더 이상은 올라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보수파의 국민들과 국힘의 당원들은 장제원이라는 똥맛을 볼 대로 보았고, 그 장제원에게도 결코 윤석열의 윤심은 없다는 사실을 지금쯤은 이미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현의 지지율도 결코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급전직하로 권성동에게 모조리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장씨라는 똥과 권씨라는 똥의 그 똥분부기 싸움이 이번 국힘 전대의 제2라운드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기현은 틀림없이 아주 상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장씨라는 똥을 손에 묻히고 윤심파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잠깐 동안 그 신누런 똥색을 황금인 줄로 오해를 한 보수파의 그 쓰레기 정신병자들, 이를테면 그 신혜식이니 양영태니 뉴스빠박이니 고성국이니 서정국이 하는 자들의 그 여론몰이에 속아넘어가 그야말로 그냥 잠깐 동안만 정신이 헷가닥했던 그 순간을 틈타서 10%대까지 올려냈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고, 아마도 어쩌면 현재까지는 2%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권성동에게까지도 다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윤심파리의 대가이고 또 장재원이라는 똥을 손에 잘못 묻힌 김기현의 패착이 부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국힘의 당권주자들 모두 김기현의 이 윤심파리의 교훈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2라운드 윤심파리 또는 그 누구와의 연대 이따위로는 오로지 마이너스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플러스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율이란 그러니까 진정한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또 쉽게도 변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지지율은 절대로 그 어떤 누구와의 연대 또는 누구를 등에 업은 호가호위의 그런 수작질로는 얻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두 발로 발품을 팔아야 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게 당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그 만난 당원과 진심으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발로 전국의 방방 곳곳을 당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건 다 찾아가서 직접 만나곤 하는 안철수 대표님의 모습을 다른 당권 주자들도 따라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부터 받아주면 그렇게 얻어낸 지지율은 정말 힘겹게 얻어낸 지지율이고 또 가장 순도가 높은 절대적인 지지율인 것입니다. 그 지지율이 설사 과반에 달하지 못하여 소기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지지율은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 10%라도 아니 단 1%라도 이렇게 두 발로 달려가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얻어낸 지지율은 그것은 그야말로 절대로 퇴색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보석과도 같은 지지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3월 8일 그날까지 꾸준하게 멈춤없이 계속 좋은 방송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